한 중단은 마무리 문항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보시죠. 자, 1번 봤더니 우선 이 값들 우리가 좀 더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거 맞지만 이제 극한값을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하랬기 때문에 우선 문제에 맞춰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우선 답만 먼저 써본다면 우리가 여기 있는 기본적인 극한값의 기본 성질을 배웠기 때문에 그 또한 여기 있는 이 상황들이 다 연속 함수예요. 물론 얘는 좀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요 구간에서만큼은 요 값 x는 마이너스 이 주변에서만큼은 얘도 연속이기 때문에 그냥 대입해서 충분히 답을 내셔도 함수값으로 답을 내셔도 충분하다는 거야. 그래서 답만 먼저 내보자면 결과적으로 너는 2를 대입한 3이 될 것이고 너는 0을 대입한 1, 여기는 마이너스 1 대입한 이제 마이너스 1, 여기는 3을 대입한 2로서 우선 치명적인 값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쨌든 그래프를 한번 볼 건데 1번부터 하나씩 그려볼게요. 직선 x 플러스 2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기울기가 1이면서 그때 y절편 2인 요런 직선이 될 것이고 그때 x가 1인 지점 한마디로 여기 있는 요 포인트를 잡죠. 1인 지점에 그때의 함수값의 목표를 보겠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 분명 원칙적으로는 먼 극한과 좌극한과 우극한을 다 확인해 보셔야죠. 그래서 이쪽에서 다가오는 그 작은 좌극한의 극한값과 여기서 다가오는 우극한의 그 극한값이 서로 뭐하다 몇으로 여기 있는 3으로 동일하다 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요 놈의 값이 극한값 3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 되고 있습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자, 마찬가지로 2번 보겠습니다. 2번 보시면 자, 이놈의 그래프는 이제 우리가 이차함수 그래프고 이때 꼭점이 0, 얼마입니까? 1이야. 0,1이면서 이때 위로 볼록한 요런 형태의 그래프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너는 이제 x가 0을 향해 나갈 때 그때 너의 자극한 그 너의 우극한을 보자는 소리고 그에 따른 각각의 함수값의 목표가 다 누굴 향해서 1을 향해서 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최종적인 함수값이 몇이 되겠다? 1이 되겠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3번 보시죠. 3번은 이제 우리가 유리함수 그래프잖아. 예를 들어서 y는 x-1분의 3짜리인 그 유리함수 분수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렸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우선 점근선을 그려야 되는데 그 점근선이 x는 1과 y는 0이 나오거든. 자, 이런 거에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이거 하면 이제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우선 그래프만 그려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는 1이라는 요 점근선과 y는 0은 이 x축이 되면서 그때의 그래프 개형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x가 마이너스 1 향해 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1 지점은 우리가 한 이쯤에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따른 마이너스 1 향해 다가가는 먼 극한 자극한과 우극한을 각 볼 것이고 그에 따른 너의 함수값이 지금 얼마냐면 누구야? 마이너스 2가 대비했을 때 마이너스 1이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쪽 자극한으로 갔을 때의 그리고 우극한으로 갔을 때의 각각 함수값의 목표가 다 마이너스 1 향해 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4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이건 무리함수죠. 자, 무리함수 그래프는 이제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이 꼭지점이 돼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그래프 개형이 될 것이고 그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3인 지점이니까 3일 때의 그때의 함수값이 2입니다. 따라서 너는 각각 좌극한 우극한을 바라봤을 때 왼쪽에서 다가가는 함수값 그리고 이쪽 오른쪽에 다가가는 함수값이 각각 몇을 향해서 2를 향해서 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결과값이 나온다는 거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봤고 자 이제 그래프를 이제 그리면서 하는 게 이제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뭐가 보장되면 그렇죠. 연속 함수라는 게 보장이 되면 굳이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필요 없다. 연속 함수라는 거 보장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 그래프의 개형과 형태가 머릿속에 있어야죠. 그래야 연속 함수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그래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자, 이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 이제 우리 여기 있는 요 절대값이 씌워진 놈에 대한 극한값을 구해보라 했는데, 자, 요거는 이제 우선 정의를 통해서 먼저 보여드릴게요. 우선 우리가 여기 있는 이 극한값의 안에 있는 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보면 우리는 절대값에 이게 빠져나올 때 부호가 바뀌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놈의 좌극한 우극한을 바라봐야 되는데 너의 좌극한과 너의 우극한을 바라봤을 때 분명히 얘는 분명히 5보다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그죠? 어쨌든 5를 향해 하나씩 가까워지긴 하지만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는 거기 때문에 작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안의 값이 그 순간만큼 음수가 돼버려서 그때 절대값을 나올 때는 뭘 달고 나온다? 그렇죠.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마찬가지로 동일한 맥락으로 얘는 5보다 큰 쪽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이놈의 극한 쏘리 절대값 안의 값은 양수이기 때문에 그놈은 양수로 그대로 나온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나온 순간 여러분이 이제 여기 있는 5라는 값을 그냥 대입하는 걸로 충분해요. 대입하는 거. 왜냐하면 이게 연속함수라는 걸 보장하는 거니까. 대입을 하게 되면 그 결과 얼마 나오냐면 0이 나오고요. 이쪽도 0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결과적으로 자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같으니까 치명적인 너의 극한값 몇이 되겠다? 0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돼. 자, 먼저 이런 기본적인 이런 절대값 씌워진 상태에서 또한 우리는 이게 연속입니다. 연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여긴 5를 대입하셔도 그놈의 극한값은 결정적으로 다 나와. 그러나 우리가 이 절대값만큼은 조금 주의할 게 이와 같이 분명히 부호가 반대인 순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간혹 이제 답이 이제 극한값이 정확한 우극한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값은 꼭 이렇게 서로 정확한 우극한을 좀 구분해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어쨌든 2번으로 가볼게. 2번 동일한 맥락이지. 그때 분명히 x가 마이너스 2를 한없이 향해서 한없이 가까워지는데 그때의 각각의 좌극한과 우극한을 각각 확인해 주셔야 되고, 분명히 좌극할 때는 분명 여기 있는 분모가 음수가 되는 거죠. 아니죠, 미안. 맞지, 음수가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너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이렇게 나와 주셔야 되고, 분자 같은 경우는 딱 봤을 때 우리가 뭐 하고 싶다는 본능이, 그쵸, 바로 인수분해를 하고 싶다는 본능이 자연스럽게 들어오실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됐다면 이때 분명 이렇게 약분이 가능하며 최종적으로 이때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 되겠습니까? 그렇죠, 4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너는 이제 이번에는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에서 오기 때문에 이제는 양수가 돼서 x 플러스 2분의 그때 분자는 동일하게 이렇게 인수분해 되면 약분 들어갔고 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이번에는 뭐가 돼버립니까? 마이너스 4가 돼버리죠. 무슨 말이 되니? 오케이. 따라서 이때는 분명히 정확한 우극한이 서로 어쩝니까? 달라버리죠. 달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존재한다는 거야. 따라서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수렴하지 않는다, 또는 발산이다. 여러분이 쓰고 싶은 대로 쓰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 됐지? 오케이. 다시 절대값은 이런 식으로 좀 특이 케이스들이 존재하니까 항상 정의로 이용해서 좌극한과 우극한을 따로따로 확인하셔서 답을 내셔야 정확하게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다는 거. 되셨나요? 오케이, 다음.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이 각각 극한의 기본 성질 및 정형, 부정형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아는 상태에서 접근을 하셔야 자연스럽게 내용이 진행되겠죠. 자, 어쨌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을 보시면 이거는 뭐 우리가 알다시피 연속함수고 그때 x가 1을 함씩 가까워질 때 1 극한값은 무슨 값으로? 함수값으로 대체가 가능하죠. 따라서 1을 대입하면 3 플러스 1 마이너스 1로서 얼마 되겠다? 그렇죠. 3이 되겠다. 여기는 2번 같은 경우는 우선 기본적으로 x가 뭐가 아니다는, 그렇죠, 1이 아니라는 전제를 깐 상태로 내용을 시작하는 게 맞고, 보다시피 여기 있는 x가 마이너스 1을 향해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때는 우리가 연속함수예요. 그때 우리는 각각 여기 있는 요놈과 요놈을 이제 따로따로 보기로 했죠. 어떻게? 따로따로 봤을 때 그때의 각각의 연속함수이고 우리가 충분히 마이너스 1을 대입한 함수값으로, 그것이 극한값으로 우리가 보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입을 해주게 되면 몇 분의 마이너스 3분의 4 더하기니까 6이 되겠네. 그렇지.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됐죠? 오케이. 3번. 3번 같은 경우도 이제 각각 여기 있는 요 극한을 따로따로 이제 적용을 시켜주면 그때 분명히 앞에 있는 값은 그냥 5로서 상수값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 이때 분명 여기 있는 요거 같은 경우는 리미트 x가 하나씩 커져갈 때 이 x분의 1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분모는 이제 무한대, 분자는 상수꼴, 무한대면 상수꼴 우리가 얼마를 씁니까? 그렇죠, 0으로 우리가 정형으로 충분히 에워두고 있는 상태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5-0에 대한 극한값으로서 최종적으로 얼마가 되겠다? 5가 되겠다. 자, 마찬가지로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우선 답만 우선 빠르게 내보면 우선 이게 맞아요. 4 더하기 여기 있는 x의 제곱이다 보니까 이 마이너스 무한대가 원래는
음이었네. 의무 방향으로 계속 한없이 커져가는 상태였는데 제곱이 들어가면서 부호가 바뀐 양의 무한대분의 상수꼴로 바뀌어서 최종적으로 너는 그냥 0이 되면서 4가 되는 게 맞아. 결론은 이런데 이제 이것을 단순하게 이렇게 설명하면 좀 아쉽고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자면 항상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음의 무한대로 커져가는 상황을 우리는 보진 않습니다. 항상 여기 있는 이 음의 무한대의 상황을 항상 양의 무한대로 바꿔줄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이때 하는 짓거리가 이 x를 이제 마이너스 x를 t로 이렇게 치환을 해요. 오케이, 다시 이렇게 쓰자. x를 마이너스 t로 치환을 하는 거야. 알았어? 그렇게 되면 그럼 이때 여기 있는 이 t 값은 분명 이 x의 부 반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양의 무한대로 커져가는 거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해됐어?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 극한 부분이 t가 한없이 커져갈 때 여기서 4 플러스 x제곱 대신에 x 대신에 마이너스 t가 들어가요. 즉 여기는 t제곱분의 5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 있는 요놈과 요놈은 서로 동일한 우리가 극한값을 보는 거고 그에 따른 상황은 아까 위에서 했던 것처럼 4 더하기 무한대분의 이때 상수꼴이기 때문에 이게 0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4가 나오는 거야. 이게 다시 여기 보시면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이고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런 걸 특히 극한 세계에서는 여러분이 어떤 특별한 여러분의 추측성에 대한 계산을 자꾸 하시면 안 돼요. 항상 정해진 대로 풀어 가시는 게 가장 깔끔한 풀이가 되는 거야. 알았어? 오케이. 다음. 자, 사원 보겠습니다. 사원 보시면 이제 각각 또 따로따로 상황을 봤을 때 이때 부정형이 나오는 상황일 거야. 어떤 거냐면 자, 각각 여기 있는 분모 분자의 3을 대비했을 때 분명 뭐가 됩니까? 그렇죠. 무한소분의 무한소 0분의 0꼴이 나오잖아. 그치? 그럴 때는 우리가 이따 각각 적절한 변형이 필요했고 그 적절한 변형은 우리 본능대로 여기 있는 분자를 뭐 하고 싶구나 봐도 인수분해 하고 싶구나라는 걸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고 너 x-3분의 너는 x-3 x 플러스 3으로 이렇게 변형이 가능하며 그때 각각 약분이 자연스럽게 가능하죠. 왜 가능합니까? 라고 말을 본다면 지금 x가 3을 향해 가는 거 즉 이거 기본 전제는 x는 3이 아니라는 거야. 3이 아니라기 때문에 이런 형태꼴을 처음부터 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냥 약분하셔도 무방하다. 그럼 이 상태에서 또 이제 남는 게 n이니까 그것에다가 3을 대입한 얼마 되겠다? 6으로서 우리에 대한 최종적인 극한값을 구할 수 있겠다. 되셨나요? 오케이. 자, 2번. 2번 이쪽에 풀죠. 2번은 이제 또 우리가 아니다. 또 쓰기 귀찮으니까 잠만 여기 쓸게. 여기다가 6 쓰겠습니다. 6. 자,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는 또 본능적으로 뭘 하고 싶습니까? 그렇죠. 0분의 0꼴로 작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한 변형인 유리화를 시키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유리화 시키려면 각각 분모 분자에다가 여기 있는 분모의 켤레를 갖다 곱해주면 되겠죠? 켤레를 곱해주면 분모는 우선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고 여기는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될 것이며 분모는 어차피 제곱 마이너스 제곱으로서 x 플러스 1 마이너스 2가 나오고 분자는 우선 기다려봐. x 마이너스 1에다가 루트 x 플러스 2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오겠지. 근데 이 분모를 계산할 때 그 결과 x 마이너스 1이 나오거든. 그러더니 너와 너가 서로 약분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얘만 남는 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1을 그냥 대입한 걸 충분하죠. 대입하면 몇 나옵니까? 실수했네. 얘가 지금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따라서 최종적으로 계산하시면 여기가 이 루트 2 더하기 루트 2니까 2 루트 2에 대한 극한값을 갖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자, 3번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어떤 디자인이야? 그렇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고 그에 따른 각각의 뭘로 해결하기로 했습니까? 그렇죠. 최고창의 개수. 최고창의 개수의 비로서 한마디로 얼마? 1분의 4로서 극한값이 실질적으로 4가 된다는 거 우리가 배운 적 있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자,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어떤 꼴이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면 그놈에 대한 적절한 변형은 본능적으로 한마디로 뭐 하겠다? 그렇죠. 유료화를 시키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면 됩니다. 각각 켤레를 분모 문제에 곱해 주겠죠. 분모에다 한마디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루트 x제곱 플러스 3x를 곱해줬고 그러면 이제 그제서야 이제 분자를 각각 이제 우리가 전기를 하게 되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을 하게 되면 얼마 나와? 그치? 마이너스 3x에서 그 마이너스 또 3x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6x가 되겠네요.
이 되지? 오케이.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봤더니 이게 지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맞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계수를 봤더니 분모는 여기 있는 x 자체를 우리가 여기 있는 x 제곱 자체가 루트 속에 있는 놈의 가장 큰 이제 빨리 커진 애기 때문에 여기 있는 루트 x 제곱을 나눠준다는 소리는 즉 x로 나눠주는 사물과 동일하겠죠. 그래서 각각 남는 계수가 이쪽에 루트 1이 남고 이쪽에 루트 1이 남고 분자에는 마이너스 6이 남는 걸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분의 마이너스 6으로서 마이너스 3이 우리의 극한값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같은 경우 이런 걸 봤을 때 여러분의 기본적인 마음은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 그래프를 그리셔야 훨씬 더 깔끔하게 그놈에 대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각각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그래프를 이제 그릴 수 있는 기본적인 그래프들이니까 자, 구간 자체가 이제 이 정도로 나누면 되겠네.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한 0, 이쯤에 한 1 정도 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한 번씩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그려보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x 플러스 1분의 1을 그래프를 그리겠대. 즉 한마디로 유리함수가 그려지는 거고 그때 그놈의 개형 자체가 여기 있는 이 점근선을 주고 원래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거든. 그치? 그런데 우리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만 그릴 거니까 이쪽에만 이제 그래프가 그려지겠네요. 이해됐지? 오케이. 두 번째. x제곱 한마디로 마이너스 1과 1 사이 구간에서는 2차 함수는 x제곱이 그려지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2차 함수의 그래프 꼭점이 0,0인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x분의 1도 우리가 분수함수 그래프고 그놈이 1보다 큰 쪽에서는 원래는 이 x분의 1 그래프는 원래는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때 우리가 여기 있는 1보다 큰 쪽만 볼 거니까 살려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 있는 이 부분만 이렇게 살려줘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이 됐어? 근데 이제 조금 더 디테일에 갈게. 좀 디테일을 보면 여기 있는 각각 이 만난 이 두 개만큼은 이제 만나는 포인트가 존재하거든. 무슨 말이냐면 1을 넣었을 때 그 각각의 함수값이 똑같아요. 1로. 그러니까 여기가 내가 여기를 1,1로 둔다면 1,1로 둔다면 여기서 이쪽 부분 여기 있는 오른쪽 부분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 개형이 그려질 거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x가 1로 하나씩 가까워질 때 그 fx에 대한 그 극한값을 조사해봐라 이런 내용이잖아. 함수가 어딜 목표로 향해 가냐 봤을 때 분명 여기는 2란 지점을 왼쪽과 오른쪽 각각 정확한 우측을 바라봤을 때 누구한테 여기 있는 이 지점을 향해 가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때 이거에 대한 목표가 얼마였습니까? 1이었으니까 너에 대한 극한값은 얼마 되겠다? 1이 되겠다. 됐니? 오케이. 그 다음 2번 볼게요. 2번 왔더니 이제 마이너스 2를 이제 향해 다가갑니다. 마이너스 향해 다가갈 때 여기 있는 좌극한, 여기 있는 우극한을 바라봤는데 여기 있는 좌극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 그래프를 따라갔을 때 이 우리의 분수함수 특징상 절대 이 마이너스 1에 그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거든. 한마디로 얘는 계속 뭐 하는 상태입니까? 작아지는 상태예요. 계속 한없이 작아지는 무슨 값? 마이너스 자신 정확한 같은 경우에는 이를 쓸게. 리미트 x가 마이너스를 향해 가는 정확한 같은 경우에는 얼마 되겠다? 그렇죠.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근데 여기서 우극한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이 마이너스 1대의 값이 존재하죠. 이게 우리가 2차 함수다 보니까 마이너스 1 대했을 때 이 값이 또 1이거든. 따라서 우극한 같은 경우에는 그놈의 극한값이 얼마 된다? 그렇죠. 1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우극한이 서로 다르죠. 그러므로 얘는 뭐 하겠다? 그렇죠. 수렴하지 않는다 또는 발산한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fx를 이제 한없씩 x를 한없씩 커져갈 때 x 한없씩 커져간다는 소리는 여기는 오른쪽으로 쭉 진행했을 때에 대한 이야기고 분명히 오른쪽 쭉 진행했을 때 그래프는 얘란 말이지. 얘를 쭉 따라가는 건데 따라갔을 때 이놈의 목표는 누가 됩니까? 그렇죠. 여기 있는 요 점근선 한마디로 이 y는 0이라는 이 점근선 향해 쭉 가는 거야. 그러니까 y는 0이 결단코 될 수는 없지만 목표는 있죠. 그 목표가 바로 0이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목표가 바로 0을 향해 간다. 이걸로 생각이 충분하겠습니다. 이해되셨니?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요 놈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이제 한없이 커져갈 때는 우리가 알다시피 여쪽에 있는 요쪽을 쭉 따라가는 거고 이쪽을 쭉 따라갔을 때에 대한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따라가거든. 그러면 얘 또한 마찬가지로 y는 0이라는 요 x축을 향해 쭉 가오지기 때문에 이것 또한 0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6번 또한 5번 문항과 이제 동일한 방식으로 풀면 되겠죠. 우리가 여기 있는 너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고 문항을 풀어 가시는 게 가장 문항 풀이에 쉽습니다. 그릴 줄 알아야 쉬워지는 거야. 근데 문항사 분명 극한값이 존재한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내용을 인지하면서 그래프를 그려줘야겠지. 자, 보시면 우선 오른쪽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은 그래프가 이차함수 그래프가 그려진다 했어요. 근데 이놈의 그래프는 분명 꼭점이 0,1이며 그놈의 아래 볼록한 이런 이차함수인데 분명 여기 있는 오른쪽 부분만 그릴 거니까 이쪽 부분만 이렇게 살려주시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기는 요 직선, 기울기가 일자리인 직선은 분명 원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진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건데 얘가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만 그려진다 친다면 분명히 좌극한과 우극한 0을 향해 가는 좌극과 우극한을 봤을 때 그놈의 각각 극한값이 서로 달라버리죠. 좌극과 우극한이 달라버리기 때문에 그러기 같아지기 위해서는 얘가 여기 이렇게 연결돼야 된다는 걸 우리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이제 우리가 할 짓은 요 놈이 지나는 점이 바로 여기 있는 메카면 0,2를 지나야 되는구나 로서 대입을 하신 걸로 충분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y는 x 플러스 k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1은 한마디로 k가 될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k가 구했네요. 이렇게 따라서 k는 1이 되겠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다음 자, 7번 보겠습니다. 7번은 이때 너에 대한 극한값을 A라 제공했고요. 그때 너에 대한 극한값을 구해봐라 그런 상황인데 자, 이런 스타일 문항들은 우선 이렇게 보시는 게 맞죠. 주어진 정보가 여기 있는 요 디자인 x분의 fx에 대한 이 x로 0으로 갈 때 극한값 요거에 대해서 제공을 했기 때문에 요 디자인을 꼭 활용하라 뭐 그런 문항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우리가 이때 분모 분자의 동시에 x로 이렇게 나눠주겠다 이 말이겠지. 그럼 어떻게 되겠니? 그럼 그 모습 자체가 여기 있는 분모는 x분의 fx 꼴 분자는 이제 x가 나눠져서 7x 플러스 2 곱하기 x분의 fx 이런 모습 되겠죠. 됐니? 그럼 이제 분명 각각의 여기 있는 너와 너한테 여기 있는 너를 따로따로 적용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정확히 되면 분모는 a가 되겠고 여긴 이 값은 그냥 x에 대해 0이 들어간 0이 돼버리겠죠. 그리고 이 자리는 바로 2a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a분의 2a 따라서 aa가 약분된 얼마가 되겠다? 2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8번 보겠습니다. 8번은 우선 상황을 좀 보죠. 이제 x가 마이너스 1이 하나씩 가까워질 때 우선 분모는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죠. 자, 이거 우리 분수 함수의 성질입니다. 수렴하는 분수함 성질. 우리가 분모가 0에 수렴한다면 그때 뭐가? 분자도 0에 수렴하는 상황. 기억나시죠? 오케이. 따라서 이제 우리가 할 짓은 여기 있는 요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루트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b가 얼마 돼줘야 된다? 0이 돼줘야 된다. 근데 요거 디자인 자체는 인수 정리 쪽이 아니라 이 b를 여기 있는 루트 1 마이너스 1 플러스 a로 이렇게 바꿔줘서 계산하다 보면 이제 풀리는 그런 문항인데 자 우선 b 대신에 요걸 갖다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너는 x가 마이너스 1로 가고 있을 때 너는 루트 x 플러스 a의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되겠죠. 그럼 이제 본능적으로 이걸 뭐 해야겠다? 그렇죠. 유리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시지? 그러면 분모 문제 곱해 주시면 칼레를 곱해줘야겠죠. 그래서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1 플러스 a를 곱해주시면 되고 그제서야 이제 우리가 한번 더 정리하자면 그때 분모는 우선 여기 있는 요놈 그대로 썼다 칠게요. 그리고 분자 같은 경우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얼마 되겠습니까? x 플러스 a 마이너스 1 플러스 a로서 a가 사라지고 결과적으로 x 플러스 1이 되겠네. 그럼 여기서 분모 있는 이 x 플러스 1 여기 있다 치자고. 그럼 이게 약분되면서 여기 있는 요 놈만 이제 이쪽에 자리에 잡히는 거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따라서 여기 있는 분자는 1이 됐고 여기 있는 이 자리는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한 즉 루트 마이너스 1 플러스 a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1 플러스 a로 이 값이 바로 얼마가 되겠다? 2분의 1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오케이. 따라서 여기 있는 이 값 자체가 2가 돼줘야 되는 소리고 이 값이 2가 되려면 이 각각 얼마씩 1씩 되면 되겠네. 따라서 그때 a 값은 얼마 되겠다? 2가 돼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잠깐 그런데 b도 구하라 했다. a가 2니까
2를 갖다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b 값 또한 얼마 되겠습니까? b는 1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다음. 자, 9번 보겠습니다. 9번은 자, 요 디자인 분명 우리가 x가 무한대는 무한대인데 음의 무한대로 이런 하나씩 가져가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적절하게 변형을 시켜주기로 했죠. 어떻게 변형시켜주려 했냐면 여기 있는 이 x를 뭐로 잡아주기로? 마이너스 t로 이렇게 치환해 주기로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여기 있는 x 대신에 t가 들어가고 그때 그 t라는 애는 분명 x 자체가 음의 무한대니까 t는 양의 무한대로 바뀌면서 t가 양의 무한대로 이렇게 그 상태에서 여기는 x 대신에 마이너스 t를 대입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t분의 루트 t제곱 플러스 3으로 이렇게 변형이 되겠죠. 그럼 이제 서야 이쪽으로 다시 해석을 했을 때 너 분명 우선 물론 분모가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많긴 하지만 그냥 결과적으로 이 개형 자체를 우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보는 게 충분하다는 거야. 그럼 충분해서 이제 우리가 할 짓은 그음에 이제 최고창의 개수분의 개수로 확인하는 거죠. 따라서 얼마분의 마이너스 1분의 1로서 해석이 가능하며 최고적인 값은 바로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다음. 자, 10번 보겠습니다. 10번은 우리가 함수 fx의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요런 디자인이 제공된 상태에서 너에 대한 극한함수 구하라. 자, 우리 요거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을 텐데 무슨 정리가 떠오릅니까? 그렇죠. 샌드위치 정리가 떠오르겠네요. 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와 같이 극한값을 구하라 했는데 그때 주어진 정보가 무슨 부등식? 연립부등식 제공했을 때 우리가 샌드위치 정리 사용하기로 했잖아. 그치? 따라서 여기 있는 이 x가 2로 하나씩 가까워져는 이 fx의 극한값은 우리가 너를 구할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양쪽의 극한값을 구함으로써 그놈의 값이 동일하다면 그 값이 요놈의 값이 된다는 게 우리 샌드위치 정리였잖아요. 자, 무슨 말이었냐면 다시 x가 2로 하나씩 가까워질 때 여기 있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의 극한값 구하고요. 마찬가지로 x가 2로 하나씩 가까워질 때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에 대한 극한값 구할 건데 뭐 연속이 보장된 함수이기 때문에 그냥 2를 대입함으로써 그놈의 함수값으로 우리가 극한값을 찾으셔도 충분하다는 소리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될 건데 결과 얘놈도 2, 이놈도 2가 나와서 따라서 가운데 낑겨 있는 너의 값에 대한 극한값도 얼마 되겠다? 2가 되겠다. 되셨나요? 오케이, 다음. 자, 그러면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은 이런 상황에 극한값을 제공했고요. 그때 너에 대한 극한값을 구해봐라 그런 내용인데 자, 디자인상 우리가 여기 있는 요쪽 디자인과 이쪽 디자인을 서로 조금 비교해 봤을 때 여기는 분명 fx에 대한 x분의 fx에 대한 극한값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 이쪽에서 왼쪽에서 주어진 거는 여기 있는 이 f 정역 자리가 x분의 1의 모습이에요. 뭐야? x분의 1의 모습이다 보니 어쨌든 우리가 이 fx에 대한 디자인과 살짝 거리감이 있다는 거지. 맞아? 오케이. 그래서 여기 놈에 대한 디자인 꼴을 조금 우리가 통일성을 맞춰주고 싶어서 어떤 짓을 해볼 거냐면 여기 있는 이 x분의 1을 갖다가 내가 t로 치환을 할 거란 말이야. 오케이? t로 치환을 하고 그러면 그때 대한 모습은 우리가 잠깐 이런 모습으로 바뀔 거 아닙니까? 여기 있는 1 마이너스 여기 x 대신에 t분의 1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면 t분의 1 이쪽 자리가 x 대신에 t분의 1 들어가서 t분의 이쪽 자리 ft가 만들어진다는 거지. 무슨 말이 됩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어쨌든 여기는 이쪽 디자인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디자인과 뭔가 흡사한 디자인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제작이 가능한 거죠. 이해됐어? 근데 어쨌든 우리는 여기 있는 이쪽 x를 t로 변형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이쪽 누굴 향해 가는지에 대한 변화도 분명히 우리가 다시 체크해 주셔야 되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 있는 여기 있는 x분의 1에 대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야. 그러게 되면 우리 x분의 그래프 알다시피 이런 형태의 분수함수 꼴 디자인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요. 그때 여기 있는 요놈 x가 0을 향해 가는데 오른쪽에서 큰 쪽에서 바라보는 그런 놈에 대한 함수값의 목표를 우리가 보겠다는 소리겠죠. 그때 여기 있는 이 t라는 그래프는 누굴 향해 가냐면 한없이 증가한 상태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t의 값은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t는 한없이 커져가는 이런 무한대 상황으로 우리가 변형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됐습니까? 오케이. 이 상태에서 이제 이걸 다시 해석을 해 본다면 이제 우리가 각각 적용해 보면 되겠죠. 따로따로 정했을 때 얘는 그대로 1이 되고 얘는 얼마 됩니까? 그죠? 무한대면 상수꼴이니까 0이 돼 버리겠지. 그리고 얘는 아직 우리가 이놈에 대한 극한값을 이제 구할 거라서 우선 요놈은 여기 정도의 표현으로서 마무리 지어주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렇게 써준다면 어쨌든 이 값 자체가 최종적으로 얼마? 2에 수렴한다는 거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이 값이 이제 2가 된다는 소리고, 이 값이 2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양의 t가 무한대로 커질 때 t분의 ft가 몇이 돼줘야 됩니까? 그치? 3이 돼주는 소리겠지. 이해됐어? 오케이. 끝났네. 그럼 이제 우리가 요 자리 그냥 문자만 지금 여기에서 좀 다를 뿐이잖아요. t를 우리가 x로 바꿔준다면 그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커질 때 x분의 ft로 충분히 변형이 가능하고, 그럼 fx로 변형이 가능하고 그의 최종의 결과값은 몇이 되겠다? 3이 되겠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은 자, 요런 디자인, 특히 이런 함수 극한과 도형이 연결되는 이런 형태의 꼴은 우리가 요 문항상의 표현을 우리가 조금 투박하게 쓰신 후에 이제 그때의 극한이 어떤 누군가에서 누군가로 가는지에서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게 확정이 되면 그때 이쪽 자리에 우리는 그 요거에 대한 변수로, 여기에 맞춰준 변수로 여기는 식을 구성하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좀 문항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뭐라 되어 있냐면 좌표 평면 위에 1.5를 중심으로 하는 원이 있대요. 자, 이런 거 보시면 이제 여기서 멈추지 말고 이런 거에 대한 표현을 쓰란 말이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 되는 이런 원이 있다고 우리가 작성을 볼 수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런데 이 원이 x축과 만나는 점 중 x좌표가 양수인 점을 a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 점이 a인 건데 이 점 a가 우리가 뭐로 이제 좌표를 도입하는 게 깔끔하겠습니까? 그렇죠. 반지름이 r인 상태이기 때문에 r, 0으로 우리가 도입을 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작성을 해 주는 거야. 그 상태에서 뭐라 했냐? 선분 OA에 이제 수직인 직선과 선분 OA 위에 점 이렇게 이 라인 위에 어떤 점 P라는 게 위치한대요. P는 이렇게 여러 군데 존재하는,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존재하는 거지. 그런데 거기서 뭐라 됐냐면 여기 있는 선분 OA의 수직인 직선과 원이 제1사분면에서 만나는 점을 Q란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점 P를 지나면서 이렇게 여기 있는 선분 OA의 수직인 이런 직선이 있는데 그때 이 직선과 원이 만나는 점을 뭐라 부르겠다? Q라 두겠다. 근데 여기 있는 Q라는 점이 있을 때 이것까지 여러분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너에 대한 점의 좌표를 이렇게 도입을 해버리는 거야. x1, y1으로. 오케이? 다 이렇게 작성을 해준 다음에 우리가 뭐라 되어 있냐면 Q를 지나면서 원에 접하는 직선과 X축이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하자. 다시 여기 있는 요놈에 대한 이런 접선이 존재하는 건데 이 접선에 그때 X축과 만나는 점을 뭐라 두겠다? R이라 두겠다. 자, 그럼 이 접선의 방정식 우리가 충분히 쓸 수 있죠. 이제 여러분이 아마 이제 고1 수학에서 이제 원의 방정식 파트에서 어떤 걸 하나 배우냐면 이렇게 어떤 접점이 지정됐고 특별히 이렇게 중심이 원점인 이런 원에 대해서는 그 접선의 방정식을 좀 공식화 시켜서도 알려준 적이 있거든. 그게 바로 뭐냐면 x1 x 더하기 y1 y는 바로 r의 제곱이라는 이제 그런 공식을 우리가 배운 적이 있어요. 한마디로 여기 있는 요 놈의 접점의 좌표를 이런 식으로 하나씩 쓰면서 만들어내는 접선의 방식이 존재했단 말이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접선의 방식을 구할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뭘 구하랬냐면 점 P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너의 그놈의 한없이 가까워지는 극한값을 구해봐라. 자, 먼저 이렇게 먼저 표현을 해보는 거야. 그냥 먼저 투박하게 먼저 P가 여기 있는 A에 한없이 가까워진대요. 그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PA분의 PR에 대한 선분의 길이의 B, 이걸 뭐 B라고 읽어줘야 될지 어쨌든 이런 형태에 대한 극한값을 구해봐라, 이런 상황인 거야. 이해됐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놈을 이제 썼다면 이제 여러분이 할 짓은 여기 있는 이 변수를 먼저 설정을 해줘야 돼. 여기 있는 P가 여기 있는 누구야?
A한테 가까워진다는 것은 어쨌든 요 지점에 무슨 좌표가 X좌표가 여기는 A에 대한 X좌표에 가까워진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 P X좌표 누구냐면 지금 이 라인을 따라오면 여기 있는 요 지점에 의해서 X1이 바로 여기 있는 P의 X좌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한마디로 요걸 갖다 이렇게 X1이라는 애가 누구? 여기 있는 A라는 지점은 R로 우리가 고정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R로 향해 간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이해됐어? 그럼 이제 여러분이 할 짓은 여기 있는 PA나 여기 있는 PR에 대한 길이를 여기 있는 누구? 이 변수에 관련된 문자로 구성을 시켜주면 되는 거야. 식을 구성시켜주면 이제 그거에 대한 극한값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이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사이즈가 나왔어. 먼저 P에 대한 선분의 길이를 구해본다면 뭐 간단하죠. 우리가 요놈의 길이는 여기 있는 반지름에서 여기 있는 x1을 빼면 되는 거죠. 한마디로 r-x1을 쓰는 것이 충분하겠죠. 이해되고 있어? 그렇지. 그럼 여기가 r-x1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pr에 대한 길이는 우리가 pr은 누굽니까? 바로 요 길이가 되겠죠. 요 길이. 요 길이 이제 구할 건데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요 지점 r에 뭘 구하면 되겠다. 그렇죠. r에 여기 있는 x좌표, 한마디로 여기 있는 이 접선의 x 절편을 구하시면 충분하겠네요. 이해되고 있니? 그렇지. 그러면 요 놈을 이제 x절편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y에 0을 넣으면 즉 x1 x는 r의 제곱이 될 것이고, 그때 x는 바로 뭐가 됐습니까? x1분의 r 제곱이 되는 거 확인되십니까? 오케이. 따라서 여기 있는 r의 x좌표는 x1분의 r 제곱이 나올 것이고, 그때 p가 x1이었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여기 있는 요 디자인은 x1 r 제곱 마이너스 x1 이렇게 작성하면 되겠네. 그치? 그럼 여기 있는 분자 자리에 바로 x1분의 r 제곱 마이너스 x1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마무리가 되겠네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제 요놈에 대해서 우리가 x1에 대한 문자로 표현했으니까 이제 요놈의 극한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럼 각각 따로따로 봤을 때 우선 분모에다가 여기 있는 r을 집어넣었을 때 x1 대신 r 넣으면 0분의 여긴 또 x1 자리에다 r을 집어넣으면 0분의 0꼴. 이 한마디로 부정형이 나와버리죠. 부정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좀 적절한 변형이 필요했고, 그 적절한 변형은 보다시피 여기 있는 요놈의 이거를 x1을 분모 분자에 곱하면 어느 정도 좀 사이즈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봐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 x1이 r에 하나씩 가고질 때 x1을 분모 분자에 곱하게 되면 너는 x1 r-x1이 될 것이고요. 분자 같은 경우는 바로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r제곱 마이너스 x1의 제곱이 될 거 아니야. 그치? 따라서 여기 있는 놈이 우리가 인수분해 돼서 r-x1 그리고 여기는 r 플러스 x1으로 이렇게 인수분해되며 이것들이 서로 약분돼서 우리가 여기 있는 부정형에서 탈출하는 거죠. 그제서야 다시 한번 여기 있는 x1의 r을 갖다 대입을 충분히 하시면 그때 너는 r분의 2r로서 최종 얼마? 2에 대한 극한값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문제 스타일은 계속 이와 같은 방식으로 흘러가는 거야. 이와 셈이 흘러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풀어 나가시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13번 보겠습니다. 13번은 저기 있는 너의 이렇게 제공된 상태에서 여기 있는 너의 극값을 구해봐라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이 디자인 자체가 또 이제 우리가 절대값에 대한 뭐 부등식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걸 우리가 충분히 이거에 대해서 풀어본다면 이때 요놈은 fx-2x 그리고 여기 놈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는 디자인꼴로 바뀌는 거거든. 그치? 그래놓고 극한값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디자인상 극한값을 구하라 했는데 뭘 제공했습니까? 그렇죠. 연립부등식을 제공했으니까 또 무슨 정리를? 샌드위치 정리를 쓸 생각을 하시는 게 맞죠. 이해되니? 자, 근데 어쨌든 우리는 깔끔하게 이 fx만 남겨볼게요. fx만 남긴다면 그때 그 모습이 양쪽에 2x를 더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2x-1 여기는 2x 플러스 1로 표현이 가능한 거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따라서 이제 우리가 할 짓은 요 디자인에 대한 최종 극한이기 때문에 여기는 어쨌든 요 부분에다가 싹 다 양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나눠주는 모습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야겠죠. 물론 이때 나눠줄 때 여기 있는 요 값이 나누는 값이 0이 아니라는 전제가 확실해야 돼. 근데 알다시피 이놈을 이제 판별식을 써보면 알겠지만 판별식 쓰면 1-4라는 모습으로 이게 음수가 나와요. 즉 요놈의 값은 이렇게
한마디로 서로 다른 두 허근으로서 이게 0이 되는 값은 존재할 수가 없거든. 알았어? 그러니까 0이 될 수 없는 거고, 따라서 이제 여기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놈에 대한 극한을 보겠다는 소리니까 여기 있는 양쪽에 우리가 극한을 이제 먼저 보시면 그놈의 안 낑겨 있는 값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보다시피 여기 있는 놈을 봤더니 분명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맞긴 하지만 그때 잠깐만 쏘리 선생님이 실수했습니다. 여기 중간 과정이 좀 잘못됐는데, 자 뭐가 잘못됐냐면 여기 보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이 fx 제곱이네. 그러니까 fx만 봐서 안 되겠네. 요놈이 제곱된 상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잠깐만 여기 순서를 다시 쓸게요. 요놈이 fx가 원래는 여기까지만 우리가 작성이 돼 있었는데 여기서 제곱이 되게 되면 이제 여러분이 할 것은 이쪽도 이제 제곱을 해 주셔야겠네요. 그치? 오케이, 쏘리.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다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리고 여기다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여기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지? 오케이. 그럼 그제서야 요놈에 다시 여기다가 리밋 x가 무한대, 리밋 x가 무한대를 적용시켜 버리면 여기 있는 요놈 분명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그놈의 각각 최고차항 개수의 b를 봤더니 이쪽 자리 2가 되고요, 이쪽 자리 2가 되고요. 아유, 계산 실수 자꾸 미안하다야. 여기 바로 4가 되고 여기도 4가 되는 거죠. 미안합니다. 결과적으로 양쪽의 극한값이 4로 결정됐으니 따라서 안에 있는 그놈의 극한값도 바로 몇이 되겠다? 4가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